수직임이란 가명을 사용하던 김옥부는 왜 여간첩이 되어버린 걸까? 수직임, 본명 김옥분. 그녀는 1952년 충주의 가난한 집안에서 일남 6녀 중 차녀로 태어났다. 가난에서 벗어나려 애쓰던 그녀는 20살의 나이에 서울로 상경했고 시내버스 안내양, 호스티스 등의 일자리를 가리지 않고 일했다. 열심히 일해도 좀처럼 가난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던 그녀는 타국으로 가게 되면 좀 나아질 듯하여 중국계 남성과 위장 결혼을 한 뒤 홍콩으로 가서 생활하게 된다. 애초부터 돈을 벌기 위해 왔던 홍콩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이혼한 뒤 호스티스로 일했고 이때부터 수직임이란 이름을 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그녀가 홍콩에 온 지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1986년 비디오 수입업을 하기 위해 홍콩에 온 윤태식과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만남은 동거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혼인신고까지 하며 살던 두 사람이 동거한 지 채 3달이 안 된 1987년 1월 3일의 새벽 두 사람은 사업 자금 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다투던 도중 윤태식은 김옥분을 홍콩 자택에서 우발적으로 숨지게 하고 만다. 그리고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가난한 집을 위해 가장 역할을 하며 살아간 그녀를 숨지게 한 남편 윤태식은 거짓 진술로 자신의 아내인 김옥분을 여간첩으로 몰아세우기 시작한 것이었다. 아내를 숨지게 한 윤태식은 처벌받기가 두려워 그녀를 침대 밑에 숨긴 채 월북을 해야겠다 생각했고 사건 다음 날 홍콩을 떠나 북한 대사관이 있는 싱가포르로 향했다. 싱가포르에 도착한 윤태식은 북한 대사관에 입국 의사를 밝혔지만 별 볼 일 없는 그를 북한 대사관 측은 탐탁지 않게 생각했고 그의 입국을 거절했다. 윤태식은 그 길로 미국 대사관으로 찾아가 망명 의사를 밝혔지만 역시 거절당하고 말았다. 그리고 미국 대사관은 한국 대사관으로 연락해 그의 신병을 넘겼다. 한국 대사관으로 온 윤태식은 조사를 받게 되었고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과 입국 사실을 숨기려 거짓을 말하게 되는데 내 아내 수직힘은 조총련과 관련 있는 간첩이었고 자신을 납북시키려 위장 결혼을 했으며 그러한 자신은 조총련계 공작원들에 의해 납북될 뻔했다가 탈출했다는 내용이었다. 한국 대사관을 통해 소식을 전해받은 당시 안기부장 장세동은 직선제 개헌,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 등의 어수선한 정국을 전환할 수 있는 카드로 생각했고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즉시 윤태식의 기자회견을 지시했다. 하지만 싱가포르 한국 대사관에서는 윤태식의 말이 거짓임을 파악했고 다시 이 내용을 안기부에 보고하게 된다. 예정된 기자회견은 보류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안기부로부터 기자회견을 강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기자회견이 강행된 내막은 장세동이 윤태식의 거짓 시나리오를 금강산 댐처럼 이용하자는 것이었고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들에게 반공의식을 심어주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김옥분 사건은 미모의 여간첩 수직임 사건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김옥분의 가족들은 간첩의 가족으로 몰려 안기부로 끌려와 모진 시간을 보내게 된다. 한편 윤태식은 자신의 거짓 진술대로 태국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으며 한국으로 오는 동안에도 그는 안기부 요원의 지령을 받아가며 도착 후 진행될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한국에 도착한 윤태식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제서야 한국에 온 것 같다, 너무 무섭다라는 말을 반복했고 거짓 진술과 안기부에서 받은 지령대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을 마치면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될 줄 알았던 윤태식은 기자회견 뒤 곧바로 안기부 남산 분실로 연행되었고 사건 이후 홍콩을 떠나 북한 대사관으로 갔던 행적 등을 조사받게 되었다. 윤태식은 조사를 받는 중에도 끝까지 기자회견 때와 같이 거짓으로 진술했고 몽둥이질을 당하며 시간을 보낸 다음날 새벽 즈음이 되자 그때서야 아내를 숨지게 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잦은 월북을 시도했다며 실토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건 발생 20일 정도가 지난 1987년 1월 26일 억울하게 숨진 것도 모자라 여간첩이 되어버린 김옥부는 홍콩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악취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홍콩 경찰에게 부패한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홍콩 경찰은 윤태식을 용의자로 지목하여 한국에 수사 요청을 했으나 윤태식은 대공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이유로 한국의 협조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4개월의 기간 동안 윤태식은 안기부에서 더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를 받는 동안 진실 진술서 하나와 그들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한 2개의 진술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윤태식은 법의 처벌을 받는 대신 국가에 의해 반공투사로서의 이미지를 얻은 채 풀려나게 되었다. 그렇게 억울한 김옥부는 여간첩이 되어버렸고, 윤태식은 반공투사가 된 채 여간첩 수직임 사건은 정리되는 듯했다. 이 사건이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을 무렵 김옥분의 가족은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 김옥분의 어머니는 사건 당시 안기부에 끌려가 모진 시간을 보낸 뒤 10년 뒤인 1997년 화병으로 생을 다하고 말았다. 그리고 그녀의 언니는 간첩 가족의 낙인이 찍혀 직장에서 해고된 뒤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다 싸늘한 모습으로 길에서 발견되었다. 또한 그녀의 오빠 역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택시 운전을 하며 어렵게 살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생을 다하고 말았다. 그녀의 여동생들도 이혼과 대인 기피 증세에 시달려야 했다. 힘들게 시간을 보낸 김옥분의 가족들에 비해 김옥분을 숨지게 하고 여간첩으로 몰아세운 윤태식은 그 사건 이후 사기죄로 2년 정도 복역을 한 뒤 생체정보 보안 사업에 뛰어들어 지문인식 프로그램으로 유망받는 성공한 벤처 사업가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영영 세상에 나오지 않을 것 같던 수직임 사건은 가족들의 고소장 접수, 한 기자의 끈질긴 추적, 그것이 알고 싶다 등을 통해 2000년 초반 다시 알려지게 되었고, 수직임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졌다. 결국 윤태식은 공소시효를 2달여 앞두고 구속되었고, 모든 증거 앞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뒤 15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고 2017년 출소하게 되었다. 그리고 수직임 사건이 재조명받았던 2000년 초반, 사건을 숨기고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던 전 안기부장 장세동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